많은 50대와 60대가 회사를 떠나는 순간 새로운 도전에 직면합니다. 대기업에서 오랜 시간 일해온 많은 분들에게 퇴사는 단순히 직장을 그만두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 라는 질문이 머리를 맴돌고 경제적인 불안과 함께 새로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대기업 퇴사 이후 마주하는 현실과 그 과정에서 경험하는 감정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대기업 퇴사, 당신도 겪을 수 있다. 퇴직 후 현실은 상상 이상. 50대, 60대가 되면 퇴직은 더 이상 먼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오랜 시간 대기업에서 일하며 안정적인 삶을 구축했던 사람들에게 퇴직은 단순히 휴식이 아닌 자신을 다시 찾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퇴직 후 현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그리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여유롭게 쉬는 시간만 기다리던 이들이 퇴직 후 마주하게 되는 불안감과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퇴사를 결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대기업 퇴사 후의 첫 번째 장애물은 바로 정체성입니다. 30년 넘게 회사에 몸담았던 사람에게 퇴직 후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단순히 말처럼 가볍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불안입니다. 월급을 받던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불안이 찾아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관계의 변화가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동료들과의 관계가 사라지고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어디에 자신의 자리를 잡아야 할지 막막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주요 현실을 짚어보며 퇴직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실제 사례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1. 정체성의 위기. 내가 누구인가? 대기업에서 일하는 동안 자신이 회사의 중요한 일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사 후 자신을 다시 정의해야 할 순간이 옵니다. 그동안 회사의 일원으로서 심지어 그 회사의 얼굴이 되어왔던 이들이 퇴직 후에는 그 자리가 비어버리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8세의 대기업에서 부장직을 마친 김 씨가 겪는 퇴직 후 자신의 존재감이 급격히 사라졌다고 느꼈습니다. 회사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봤어요. 나를 인정해주고 내 말에 귀 기울여주던 사람들이 많았죠. 그런데 퇴직 후에는 이젠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아요. 김 씨는 30년을 회사에서 보냈고 퇴사 후 첫 몇 달은 공허한 느낌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때 그가 겪었던 가장 큰 변화는 정체성의 상실이었으며 그동안 자아가 직장에 종속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 후에는 나라는 사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취미나 활동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보거나 예전에는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것이 자신감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2. 경제적 불안. 연금은 언제나 부족하다. 대기업에서 퇴직 후 안정적인 연금이 있다는 생각은 달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만으로는 생각보다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현재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의 분들은 평균적으로 연금 수령액이 예상보다 낮은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해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박 씨가 겪는 60대 초반에 퇴직한 후 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매달 나오는 연금으로 생활하기에는 여러 가지 지출이 많아요. 건강보험료, 세금, 그리고 자식들 지원까지.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부족해지더라고요. 박 씨는 퇴직 후 자녀들과 함께 살면서 생활비를 지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전적으로 점점 더 힘든 상황에 처했습니다. 결국 그는 퇴직 후 몇 년간 별도의 재정적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적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는 퇴직 전부터 철저한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 후에도 추가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거나 최소한 510년 후의 지출을 예측해 놓는 것이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작은 사업을 시작하거나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3. 인간관계 변화. 동료들은 이제 내 옆에 없다. 대기업에서 오랜 시간 근무하다 보면
직장 내 동료들이 친구처럼 가까운 관계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퇴직 후 이들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김 씨는 퇴직 후 처음 몇 달 동안 동료들과의 연락이 끊어진 것이 가장 아쉬웠습니다. 직장에 있을 때는 서로 자주 대화하고 점심도 함께 먹고 문제를 나누던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이제는 누구와 얘기할지도 모르겠고 회사 밖에서 나의 존재가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대기업 퇴사 후 흔히 겪게 되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주 만나는 사람이 줄어들고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봉사활동을 하거나 새로운 취미 활동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넓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퇴직자들이 이런 방법으로 소속감을 느끼고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게 됩니다. 마무리 퇴직 후 삶은 계속된다. 대기업 퇴사는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시작이지만 그 시작은 분명히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변화라는 사실입니다. 퇴직 후의 삶에서 겪는 어려움은 결국 자신이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입니다. 정체성을 찾고 경제적 안정성을 마련하며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나면 더 강한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퇴직을 앞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퇴직 후의 삶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변화에 대응하고 자신만의 삶을 구축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퇴직 후 첫 몇 달, 첫 몇 년이 힘들 수 있지만 그 시기를 잘 넘긴다면 더 의미 있고 풍성한 후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대기업 퇴사 후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방법 전문가 칼럼. 퇴직을 앞두고 계신가요? 이미 퇴직하셨나요? 그렇다면 누구나 느끼게 되는 그 막막함, 혼자가 된 것 같은 그 공허함이 뭔지 알 것입니다. 대기업에서 오랜 시간 일하며 자신을 회사의 중요한 일원이라고 생각해왔던 이들이 퇴사 후 느끼는 정체성의 혼란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혼란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또 퇴직 후의 경제적 불안과 인간관계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퇴직 후의 삶, 사실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여정의 시작입니다.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이 새로운 여정을 조금 더 의미 있게 또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을지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1. 정체성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 나만의 영역 찾기. 대기업에서의 시간 동안 우리는 회사 사람으로 불리며 살아왔습니다. 내 이름 앞에 붙었던 직함들이 때로는 내 자부심이기도 했죠. 하지만 퇴직 후에는 그 직함이 없어지고 이제는 나 그 자체로 살아가야 합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생깁니다. 퇴사 후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김 부장, 이 과장으로 불리던 내가 이제는 그저 김씨, 이씨로만 불리게 되는 순간 심리적인 혼란이 찾아옵니다. 이럴 때는 나만의 영역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 취미를 통해 새로운 자아를 찾은 사례가 있습니다. 한 예로 30년 동안 한 은행에서 근무했던 박 씨가 겪는 퇴직 후 심각한 정체성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금융 전문가로서 일했고 그 정체성이 삶의 큰 부분이었죠. 그러나 퇴직 후 어느 날 우연히 도예 수업을 듣고 흙을 만지는 재미에 빠져들었습니다. 지금은 자신이 만든 도자기를 판매하면서 또 다른 의미 있는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도자기를 빚는 일이 그에게는 새로운 정체성이자 삶의 활력이 된 겁니다. 자신의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우리가 잃었던 자존감을 되찾는 데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나만의 영역을 찾고 그곳에서 다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무언가를 시작해 보세요. 이 과정은 생각보다 더 큰 만족감을 줄 수 있습니다. 2. 경제적 불안감 극복하기. 연금 외에 나만의 수입원 만들기. 퇴직 후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는 바로 경제적 불안감입니다. 연금이 나오긴 하지만 생각보다 그 금액이 넉넉하지 않은 경우가 많죠. 특히 자녀들이 아직 독립하지 않았거나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퇴직자들이 새로운 수입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50대 후반에 퇴직한 이 씨가 겪는 퇴직 전까지는 연금만으로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예기치 못한 의료비와 자녀 교육비 등으로 점점 더 큰 경제적 부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씨는 결국 퇴직 후 자신의 특기를 살려 작은 온라인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온라인에서 강의하는 방식으로 추가 수입을 얻기 시작한 겁니다. 예상치 못했던 수입이었지만 그는 이 강의 덕분에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퇴직 후 수입원을 만드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전처럼 큰 수입을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작은 수입이라도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쉽게 강의나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일은 경제적 수익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3. 인간관계의 변화, 새로운 소통의 장을 열어라. 퇴직 후 가장 많이 느끼는 것 중 하나는 바로 고독함입니다. 퇴직 전에는 매일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있었고 그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많았지만 퇴직 후에는 그 관계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외로움을 느끼고 다시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게 되기도 하죠. 사례로 대기업에서 관리직을 맡았던 김 씨가 겪는 퇴직 후 하루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직장에서의 인간관계가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기에 이제는 그 공백을 채울 방법이 없었습니다. 김 씨는 결국 지역의 봉사활동 모임에 가입했습니다. 처음엔 조금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봉사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삶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곳에서 많은 친구를 사귀었고 매주 봉사활동을 통해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처럼 퇴직 후에도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봉사활동, 취미 모임, 심지어 요즘은 온라인 커뮤니티도 훌륭한 만남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밖으로 나가보려는 시도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이전의 직장 동료들만큼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마인드셋. 퇴직은 분명 우리 인생의 큰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자신을 위한 시간, 새로운 도전,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간다면 오히려 퇴직 전보다 더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는 더 이상 회사의 보호막이 존재하지 않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갈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정체성을 다시 찾고 경제적 안정을 위해 준비하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려는 노력만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퇴직 후에도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퇴직하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정말 열심히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이제 나를 위해 시작하는 새로운 여정의 시작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 가길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여정이 풍요롭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